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야기의 김정근입니다. 단상 전기의 발전을 같이 공부해보기 위해서 연구 자석과 코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단상 전기가 발생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극과 S극이 있는 연구 자석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력선이 존재를 하지요. 먼저 자기력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연구 자석을 따로이 떼어왔습니다. 연구 자석 왼편에는 N극이고요. 오른편은 S극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는 수많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자기장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자석을 코일 가까이에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요. 이제 이곳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전기가 발생이 되는 원리는 이런 자기장들이 이 코일과 쇠교하면서 이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연구 자석과 같이 자기장까지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연구 자석의 자기장을 생략을 하였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는 연구 자석에는 이런 자기장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석만 봤을 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이 코일과 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일과 쇠교를 했을 때 이 코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코일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전자들, 이 코일 속에 있는 이런 전자들은 약간 게으르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주지를 않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코일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다가 이 연구 자석을 회전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N극과 S극에서 가는 자기장이 있는 연구 자석 이 부분에다가 이 못을 박은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바뀐다? 자기장이 바뀌는 거죠.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기장이 N극과 S극이 회전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쇠교하는 연구 자석의 자기장 때문에 자기력선 때문에 이 코일에 이 전자들이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게으름 피우던 이 전자들, 이 코일 안에 숨어있던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바로 이 I라는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돼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바로 기전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전력을 에너자이저의 E라고 쓰고요.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곳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곳에 N을 쓴 다음에 분모에 DT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분자에 d파이를 적어주면 바로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시간의 변화율 dt가 t를 미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을 쪼갰다는 뜻이고요. 이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여기가 d입니다. 이 파이 자속의 변화율, 여기가 자속이죠. 파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속을 파이라고 쓰고 단위는 웨버라고 합니다.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이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곳에 n이 붙어가 있죠. 이 n은 뭐냐면요. 이곳에 있는 이 코일을 감아놓은 권수, 전체의 권수를 우리는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 E는 시간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영구 자석이 빨리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 기전력으로 봤을 때 분모인 dt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dt가 작아지게 되면 E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기전력이 커지죠. 그래서 회전을 빠르게 하게 되면 기전력이 커지고요. d-phi, 이 자속, 이곳에 있는 자속의 변화율이 이 영구 자석이 회전이 빨라지게 되면 이곳에 있는 자속의 변화율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하고 기전력, 여기 이 관계는 비례 관계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등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분모와는 반비례 관계, 분자와는 비례 관계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발생되는 이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코일의 이 감은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율, 그러니까 짧은 시간일수록 기전력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d-phi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뺀 부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기전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요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곳에 발생되는 힘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기전력의 방향, 즉 기전력이 여기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느냐 알아낸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죠.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단상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구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가시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N극과 S극을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N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N극이 쇄교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전자들은 나는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죠. 안 움직이던 전자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일종의 관성의 힘이기 때문에 이 관성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N극이 밀고 들어올 때는 이 코일에서는 N극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부분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아까 붙인 거 있죠.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phi 볼트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부분이 바로 들어오지 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죠. N극이 밀고 들어올 때 N극이 너 들어오지 마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곳에 N극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N극이 되면 이 뒷부분 코일은 당연히 S극이 되면서요, 방해하는 힘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내 손가락으로 감아진 부분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엄지가 N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영상을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180도죠. 이렇게 발생되는 전기는 플러스 부분이고요. N극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N극이 가게 되면 이번에는 S극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서 또 이리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S극이 이렇게 갈 때는, 아까 N극이 갈 때는 들어오지 마 이래가지고 N극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S극이 오면 역시 S극도 오지 마,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이곳이 N극이 되는 그 자체, 이거는 이미 S극입니다. 같은 S극과 S극이 밀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자기장이 생기죠. 이 자기장이 생기는 크기가 바로 뭡니까? 인덕턴스죠. 그리고 바로 이 코일이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이 영구 자석이 회전을 했을 때 이곳에 생기는 기전력의 크기가 바로 뭐다? 인덕턴스고요. 그리고 이 코일이 뭐다?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N극이 왔을 때는 N극아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고요? 기전력이 생기고요. S극이 왔을 때는, S극이 다가올 때는 이 부분이 S극이 되고 이 부분이 N극이 되면서 S극도 들어오지 마라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N극이 올 때는 90도를 건너서 180도까지 파형이 생기고요. 그리고 S극이 올 때는 다시 180에서 270까지 마이너스의 최소값이 됐다가, 그죠? 이쪽은 플러스죠. 이쪽은 플러스 최대값, 이쪽은 마이너스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파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형이 바로 단상전기죠. 이 단상전기는 우리가 1초에 6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주파수라고 하고요. 쓰기는 F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고 쓴다? 헤르츠라고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단상전기입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던 이 영구자석과 코일에 의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 오른편 하단부에 단상전기가 발생되는 것을 동영상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처럼 이 영구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코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N극이 다갔을 때와 S극이 다갔을 때의 기전력이 방향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영구자석이 딱 서 있을 때, 이게 영구자석이 서게 되면 이 코일의 전자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다가 N극이 내려오게 되면 이 코일에는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다시 S극이 왔을 때는 이 S극가 들어오지 마라는 방향으로 또한 이 코일 부분에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보시게 되면 N극에서는 이쪽이 N극이 되면서 밀어냈고요. S극이 돌아오게 되면 이 S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부분이 N극이 되겠죠. 이 부분이 S극이 되면서 이것 또한 방해하는 힘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전력의 방향을 보실까요? N극이 오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극이 올 때는 0에서 마이너스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이번에는 전압계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극이 다가올 때는 플러스 쪽으로 가고 그래프는 90도로 갔다가 180도가 되면서 다시 0으로 오죠. 그리고 S극이 올 때는 270도에서 마이너스 최대값이 최소값이 됐다가 다시 0으로 가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N극이 코일에 다가올 때 플러스로 가고 이곳에 최대값이 됐다가 다시 180도가 될 때 0이 되고요. 그리고 S극이 올 때 270도의 최소값이 됐다가 그리고 360도가 됐을 때 다시 0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상전기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 이 단상전기의 발생을 우리가 기초로 삼상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영상 삼상전기의 발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